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요, 피롭틱스입니다. 오늘은 일단 기업 분석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말들을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 초보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괜찮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고, 들어보고,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피롭틱스.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은, 일단 레이저 기반의 정밀 가공 검사 장비의 강자입니다. OLED, 반도체, 배터리 등 구조적 설비 사이클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업황 회복 국면에서 지금 보면 반도체 같은 것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급증이 크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3가지, 4가지 정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회사는요, 돈을 어디서 버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레이저 가공 장비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유리라든지 필름을 미세하게 자르고 떼고 붙이고 커팅, 디본딩,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공정의 장비들을 이 피롭틱스가 만드는 거예요. 유리를 미세하게 자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결됐던 게 뭐였죠? 유리 기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밀 검사라든지 계측 장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표면 형상이라든지 정렬 등을 고속 3D로 측정해서 분량을 줄인다. 이거 뭐지? 유리기판을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금을 긋거나 이랬을 때 좀 이상한 게 잘못된 것이 없나? 이렇게 미세하게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건 없나? 그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유리기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의 본질은 얇고 깨지기 쉬운 소재를 빠르고 정밀하게 가공하고 검사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유리기판으로 넘어와서 반도체로 연결해 볼 수 있고 2차 전지로 넘어와 갖고 전극 공정 일부를 또는 광학 부품 등을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레이저 공정이라는 기술 모듈을 가지고 여러 성장 사업에 꽂아 넣는 장비, 그거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사이클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OLED IT 대형화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뚜껑 열고 닫고 하는 거였고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지금은 뭐예요?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OLED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새로운 좀 기술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OLED 채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 라인 개보수라든지 새로운 라인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디스플레이 장비는요, 수주, 그 다음 매출로 이어지는 흐름이 선명화해서 가시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OLED를 안 할 건 아니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유리기판 트렌드예요. AI 칩이라든지 고집 적화로, 패키징 공정의 미세 또는 정밀 가공 수요가 커지는 부분이죠. 유리 소재가 늘으면 늘수록 당연히 그거를 좀 만들 수 있는, 그걸 커팅할 수 있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공정도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정 자동화라든지 정밀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 빠르고 더 얇게 분량은 더 적게 이것들이 제조업의 영어나 과제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레이저라든지 고속비전 검사는 바로 이 지점의 필수 솔루션이고 이 피롭틱스는 유리를 커트하고 구멍을 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분량이 없는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빠르게 많은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피롭틱스의 무기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뉴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당장 유리기판이라고 입력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을 뭐 접근을 한다, 아니면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든다, 이런 모습들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로텍스만의 무기를 가지고 그 장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제 뭐 각각 회사가 서로 잘하는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한 장비 안에서 고속, 고정밀, 저열, 변형, 균형을 맞추는 노하우가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게 피로텍스의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렉시블 OLED라든지 초박형 유리라든지 이런 것도 휘거나 깨지기가 쉬워서 다루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로 증명되는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피로텍스는 불량률도 적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힘만 잘못 주면 유리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사하는 부분을 놓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뭐 리스크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 우리가 굳이 리스크까지 보면서 앞으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또는 뭐 6개월 있다가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미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의 구간 라인에서는 뭐 반도체들의 실적도 좋고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HBM4에 뭐 4까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은 어쩔 수 없는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르면은 내년, 내후년이면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충분히 피로텍스 또는 유리기판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 기업 분석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내가 만약에 없다 라고 하면은, 또는 내가 주식 초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왜 접근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거 보고 있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공식 채널 여러분들 여전히 이용하고 계시죠? 중요한 내용도 깔끔하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뭐 1년이 좀 길어, 6개월이 길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 5일 동안 매매해보자. 길게 하지 말고 딱 5일 동안 우리랑 한 10개에서 20종목을 매매해보자.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결과물이 빠르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 계좌에 종목들이 막 이렇게 쌓이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번 주는 늦었고 다음 주 기수에 여러분들 오셔서 자리 깔고 앉아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이 하이파이브에서 한번 매매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